경제력만 보고 결혼했는데 내 평온한 노후는 어디로 간 걸까?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미소, 안정된 재산, 아무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결혼 후 하나씩 드러나는 숨겨진 현실, 치매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등장, 감춰진 부채, 예상치 못한 가족 갈등,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와 같은 세대라면 누구나 마음 한켠에 품고 있을 불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1장 평온한 노후의 그림자. 60대 초반 저는 오랜 세월의 외로움을 뒤로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편안하게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남편은 안정된 직장과 눈에 띄는 자산을 가진 겉보기에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느껴지는 듬직함과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라는 그의 말은 마치 저를 감싸 안는 담요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저는 먼 훗날 남편과 함께하는 평온한 노후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고 작은 미소가 입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건 남편의 사소한 행동에서였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통화를 하거나 저를 피하는 듯한 서류 처리, 이해하기 힘든 외출. 처음에는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며 내뱉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단번에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좀 불편해.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불현듯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몰려왔습니다. 불편하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이제야 말하는 거지? 남편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손가락 끝에 잡히는 미세한 떨림, 시선을 피하는 순간들, 숨기려는 듯한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작은 불길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온해 보이는 물 위에 숨겨진 소용돌이처럼 작은 균열은 점점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낮 남편은 또다시 갑작스러운 외출을 알렸습니다.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이유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설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혼자서 그 불안을 삼키며 저는 점점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서류를 정리하다 놓고 간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묘하게 불길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온한 노후라는 그림 뒤에는 내가 모르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그림자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눈빛, 말투, 행동 속 작은 틈에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마음 한쪽을 누르는 무게가 커졌습니다. 아무리 평온한 미소로 다독여도 이미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커튼 너머로 내다본 골목길, 그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남편이 숨기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평온함을 기대하며 선택한 삶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안으로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안정과 달콤한 말만으로는
노년의 평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현실은 작은 균열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바로 이 균열 위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균열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2장 시어머니의 등장, 그리고 첫 불안. 그날 아침 남편의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엄마 모시고 와야 해. 잠깐 병원도 같이 다녀올 거야.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끝에 숨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낀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시어머니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달랐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눈빛, 힘없이 떨리는 손, 작은 몸을 의지하며 걷는 모습. 첫 만남에서 느껴지는 당혹감과 혼란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종류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게 말했죠. 괜찮아. 그냥 좀 힘든 것뿐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남편의 말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길을 잃고 말끝이 엉키며 기본적인 집안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그러나 남편은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밤중에 깨어 혼잣말을 하거나 약을 거꾸로 먹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알려준 거야? 왜 내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지? 마음속 분노와 당황, 그리고 깊은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직장과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돌봄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체력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쳐갔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불만과 외로움이 쌓였습니다. 내가 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의존도가 높아졌고 작은 사고나 실수에도 제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밥을 잘못 먹거나 집안에서 넘어질까봐, 약을 놓칠까봐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걱정을 이해하는 대신 일상의 부담을 계속 제게 떠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함은 점점 커졌고 마음속에서는 평온한 노후라는 단어가 조롱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친절하구나. 하지만 너무 힘들지 않니?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불안과 분노, 외로움, 그리고 묵직한 책임감. 모든 것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어머니 상태가? 남편은 잠시 말없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더 많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웃음조차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움찔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야. 그렇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 무게를 온전히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이 저에게 남겨진 현실을 마주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결혼 후 삶의 그림자가 이렇게 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온한 노후라는 기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저는 이제 남편의 숨겨진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이 그림자 위에서 점점 더 자극적으로 또 무겁게 다가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현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3장 숨겨진 부채의 실체. 남편의 미소와 안정된 생활 뒤에 숨겨진 균열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작은 봉투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놓인 종이봉투, 겉에는 은행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불길한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묘한 긴장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확인한 순간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은행 독촉장, 연체 통지서, 사업 관련 서류까지 남편이 숨겨온 부채가 이렇게 많았던 걸까요? 그동안 믿고 기대했던 경제적 안정은 사실은 얇은 껍질에 불과했습니다. 왜 숨겼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정리할 거야. 믿어줘. 하지만 믿음은 이미 금이 갔습니다. 말뿐인 안심은 제 마음을 달래기에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숨기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속였는지 생각할수록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왜 나에게 숨겼을까? 정말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한 결혼이 이런 충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가슴속 불안과 분노가 뒤엉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서류를 정리하며 또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너한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나도 방법이 없었어. 그 말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나 있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 쌓인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숨긴 부채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가족 간 갈등, 사업 실패,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평온한 노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와 제 어깨 위로 떨어진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죠.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도망칠 것인지. 하지만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간병과 남편의 숨겨진 부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가족 갈등의 그림자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걸까? 남편과 나는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을까?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막연한 불안이 뒤섞인 채 제 마음은 하루하루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 한편으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숨기고 피할 수는 없어. 이 결심은 단순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채와 숨겨진 진실, 그리고 가족이 얽힌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할 수 없는 진실과 책임이 숨어 있음을 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온함을 기대하며 선택한 결혼은 이제 현실이라는 폭풍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단단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제사장, 간병의 시작, 감당해야 하는 진실. 시어머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 잠깐의 혼란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는 일상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약을 거꾸로 먹거나 밥을 먹다 흘리는 것은 물론 길을 잃고 집안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간병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사업, 회의, 항상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지?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절망감 속에서 이 질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참고 마음속으로만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해질수록 저의 체력과 감정은 한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밤마다 깨워 약을 챙기고 식사와 위생을 돌보며 하루 종일 정신없이 움직이는 동안 저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넘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저는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확인해.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억울함과 외로움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간병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긴장과 걱정, 예측 불가능한 사고 속에서 감정을 쥐어짜야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더 피로하고 마음을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도움을 청할 수도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묵직한 분노가 쌓였습니다. 남편은 책임을 피하며 모든 부담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매번 다정한 말로 위로했지만 그 말은 현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피로와 절망을 덮는 얇은 천에 불과했죠. 하루하루가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갔습니다. 잠들기 전 거울 속 내 얼굴은 몰라보게 피곤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무거운 현실을 피할 수는 없어. 감당해야만 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남편은 함께하지 않는 걸까? 정말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밤마다 저를 괴롭혔고 때로는 숨이 막힐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슬픔, 분노, 고독, 무력감, 모든 것이 뒤섞여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간병이라는 현실 속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만의 힘으로라도 버텨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현실을 마주하고 시어머니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제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마음속 균열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은 남편과 가족과 함께 그 균열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였습니다. 제5장 가족 간의 갈등 폭발. 시어머니의 상태가 심해지면서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변했습니다. 간병이라는 현실은 이미 제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남편 가족들의 압박은 생각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집안일인데 넌 좀 더 힘을 내야지. 작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찌르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고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결혼 전 남편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이 삶을 선택했는데 현실은 온통 책임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함께 지기는커녕 대부분의 결정과 부담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말조차 변명처럼 들렸고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 결혼 내가 왜 선택했을까? 속으로는 자책하면서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의존도가 높아졌고 남편 가족들은 그 상황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다 해야지 우리는 바빠서 못해.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내 삶은 없어진 것처럼 존재 자체가 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날 듯 했지만 겉으로는 꾹 참았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간단한 식사조차 제가 준비하고 남편과 그 형제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외로움이 감정을 삼켰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손끝까지 지쳐 있었고 생각할수록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책임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억눌린 채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속 감정을 정리하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외로움을 억누르기보다 현실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과 남편 가족, 시어머니와 나,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낼 때였습니다. 이 갈등의 폭풍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단하지만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맞서야만 남은 인생을 조금이나마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더 혹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지나야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제6장 무너지는 하루 그리고 깨달음. 그날 아침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며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남편 가족의 압박, 남편의 무관심이 한꺼번에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저는 결국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과 한숨이 뒤섞여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향한 길, 택시 안에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내가 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지? 남편은 왜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걸까? 정말 내가 선택한 이 결혼이 맞는 걸까?
답은 없었고 대신 막막함과 절망만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 현실의 무게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요. 미안해. 다 숨겨서. 남편의 말은 조심스럽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서 자라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상처가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동시에 이해하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남편 역시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감추며 살아왔음을 그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서로 묵혀둔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분노, 억울함을 숨김없이 쏟아냈고 남편은 침묵 속에서 미안함과 후회로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의 장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정말 몰랐던 게 아니야.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 남편의 고백은 서투르고 불완전했지만 그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오해하거나 감추지 않아도 되는 순간임을 우리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짐이 사실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병, 남편의 숨겨진 부채, 가족 간 갈등, 모든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함께라면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숨지 않고 감정을 솔직히 나누자.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가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갈등, 감춰진 진실, 서로의 두려움과 책임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온한 노후란 단순히 안정된 경제력이나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며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시어머니의 상태와 미래를 함께 계획하며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깨달은 진실은 무겁지만 동시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서로의 삶에 책임과 이해가 더해졌다는 사실이 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7장 마음의 화해와 새로운 선택. 병원에서의 충돌 이후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작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외로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오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대화를 나눈 후 남편은 한층 솔직하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숨김없이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미안해. 남편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고 저는 그의 눈빛에서 책임감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하려고 해. 그 말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돌봄 문제는 이제 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나뉘었습니다. 남편은 직접 돌봄에 참여할 방법을 찾고 저는 현실적인 지원과 계획을 준비하며 서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부채 문제도 숨기지 않고 열어놓고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과 상담하며 상환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조정하며 무엇보다
서로의 부담을 공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동료처럼 협력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온한 노후를 위해 선택했던 결혼이 이제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가끔은 갈등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남편의 직장 문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압박. 하지만 이전과 달랐던 점은 그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작은 성취와 변화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도와주고 남편과 함께 미래 계획을 논의하며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 강해졌음을 느꼈고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구나.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평범한 행복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함께 책임지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기. 갈등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함께 걸어가자. 짧은 말이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약속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온한 노후를 꿈꾸며 결혼했지만 진정한 평온은 이렇게 서로의 마음과 짐을 나누면서 얻는 것임을 우리는 함께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며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화해와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8장 용서, 성찰, 그리고 다시 걷는 길. 시어머니의 요양원 입소와 방문 간병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집안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긴장과 피로로 시작하던 날들은 어느새 조금 여유로운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었지만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를 함께 체크하고 치료와 간병 계획을 상의하며 부채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쌓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평생 기다려온 진정한 동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경제력과 겉모습에 안도하며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숨겨진 부채, 치매 초기의 시어머니, 가족 간 갈등과 남편의 무관심,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느낀 절망과 분노는 한편으로 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사랑이란 단순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만이 아니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삶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선택과 성찰을 통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저를 이해하고 현실을 직면하며
책임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가 이전보다 훨씬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억눌린 감정 대신 신뢰와 동료애가 자리 잡았습니다. 때때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 순간을 피하거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켠이 놓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짐을 나누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삶, 서로에게 기대고 함께 버티고 때로는 서로를 붙잡아주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끔 지난 날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경제적 안정만 믿고 시작한 결혼이 현실의 무게 속에서 저를 흔들고 성장하게 만들었으므요.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단단해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진정한 동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예측할 수 없지만 서로의 짐을 나누며 서로를 믿고 걷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이란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켜주며 삶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는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걸어가고 있어. 비록 힘든 길이라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그 다짐 속에서 저는 깊은 평온과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평온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